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책은 돌파력입니다. 네. 어느 분이 추천하신 거죠? 제가 추천한 책이고요. 제가 먼저 호스트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 안부 안 묻고 진행해도 되나요? 우리 네네.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렇죠. 예, 바쁘게. 예. 유경철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뭐 그냥 저는 먹고 자고 일하고 한량인인데요. 놀러 가고 일도 하잖아요. 일도 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오신 데 있으세요? 놀러 간 최근에 네. 네. 최근에는 제주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 그 외에는 뭐 또 어디 갔더라? 또 어디 가셨어요? 저도 최근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맞아. 강의 갔다 저 왔잖아요. 강의로 다녀왔어요. 좋았죠. 그 다녀와서 느낀 건데 그 강의 때문에 제주도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한껏 신나서 갔는데 그냥 강의는 강의고 여행은 여행이다. 이거 강의 겸 여행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왔어요. 그래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전 지진도 났거든요 그날. 맞다. 네, 서귀포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때. 네. 근데 다행히 뭐 지진 당일날에는 전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네, 괜찮긴 했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계속 그냥 일하고 자고 뭐 그렇게 단조롭게 좀 살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들죠. 아니요, 이제 거의 강의를 이제 좀 거의 줄이세요. 끝나가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1년 내내 끝나가요? 그렇죠? 자, 네. 네. 이렇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 돌파력입니다. 네. 네. 제목이 그냥 인상적이네요. 너무 좋죠. 제가 심플 라이프라는 그 출판사를 좋아하거든요. 왜요? 여기 그 윤원균 교수님의 자존감 수업부터 그러니까 좋은 책을 많이 출간하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돌파력이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팟캐스트에 추천하게 된 거고요. 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미디어 전략가이자 베스트셀러인 권력의 법칙을 쓴 로버트 그린의 제자이신 분이고요. 라이언 홀리데이는요. 이 돌파력은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명상록을 현대 사례 접목해서 만든 책입니다. 눈앞에 닥친 장애물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책은 2014년도에 출간했는데 출간 동시에 그 미디어 전문가, 기업 CEO, 정치가 등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이 책은 스토아 철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생 필통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아 철학이라는 부분을 먼저 잠시 들여다보면요. 스토아 철학은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을 때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는 학파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각각 스토아파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구들을 제시하면서 이 내용을 좀 사례로 접목해서 만들어낸 책이고요. 라이언 홀리데이는 최근에 스토아 수업이라는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스토아파 어록 중간중간 나오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책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책이 되게 쉽게 읽히는 책이긴 해요. 어렵지 않고 되게 심플한 책인데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한 번쯤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유경철 대표님하고 이병훈 소장님은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이병훈 소장님부터요. 저도 이거 예전에 교육 담당자 때 읽었던 책이에요. 사실 돌파력이 요게 라이언 홀리데이 저는 요 저자를 그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책이 너무 좋아서 책이 너무 좋으면 그 라이터를 따라서 그분이 쓴 다른 작품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만났던 책이 이제 돌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이런 글이 예전에 한 7년 전에 한 6년 전에 읽었었는데 저에게 크게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그 온라인에서 스터디를 할 때 다른 강사님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가장 실패했던 순간이 언제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했던 게 실패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서와 그 맥락이 이분이 주장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미가 있는 작가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 책이 우리가 했던 뭐 그릿이나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 이런 것과 되게 맥락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실현과 고민이 맞죠. 근데 그럴 때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더 성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성장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할 때 또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 결정적 차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힘을 이 저자는 돌파력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위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헤쳐나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추락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아마 이 책에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같은 비슷한 그 느낌이지만 그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뭐 간디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간디가 정말로 그렇게 비폭력 무저항 그게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영국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만의 어떤 정말 어떤 지혜? 돌파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잘 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책 다들 괜찮게 좀 읽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돌파력에는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장애물 속에 기회가 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배운다. 이 스토아 철학을 실천한 교훈의 메시지인데 그러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건 내 안에 좋은 자원이 만들어졌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과거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그 상처를 기꺼이 수용하는 선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나는 그 상처가 지금 삶을 내가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대표님은요? 어려운 선택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죠. 마음은 그래요. 저는 상처 안 받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돌아보면 상처가 났던 그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장하는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땐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힘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게 실수든 정말 남한테 준 피해든 간에 그걸 통해서 좀 더 변화의 포인트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네. 이병훈 소장님은 어떠세요? 아까 전에 제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좀 최악의 실패했던 경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제가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과 맥락이 되게 유사한 맥락인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는 실패해서 저는 그거를 실패로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실패의 경험에서 최대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좀 현명하게 처신을 해왔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상처를 주는 실패 중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말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상사로부터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 거는 솔직히 그냥 어떻게 보면 피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뭐랄까요, 지향적인 사람들은 거기서마저도 뭔가 또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센스를 뽑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상처가 크게 되는 실패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저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거나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예. 대신에
뭐 어떤 실패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려고 하는 약간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저의 관점에서는 상처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상처 같은 경우는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를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실패에서도 상처가 있고 뭐 곳곳에 상처가 있겠지만 관계에서의 상처에서는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웬만하면은 그 사람을 피하거나 그 관계를 피하거나라는 것을 선택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 관계를 피할 수 없었던 현재에서 왔을 때는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1차 화살이라고 하잖아요. 세게 준 화살을 못 피했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다른 유사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유사한 패턴의 모습을 보인 사람은 내가 피할 수는 있겠구나.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것도 과거의 상처에서 배우는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모든 상처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것 뭐 회복 태아성과도 연관이 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이 책 최고의 페이지 한번 제가 선정한 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고 여기 계신 유경철 대표님하고 그리고 이병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13페이지고요. 내용 같이 함께 읽을게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 에피테토스가 좋아하던 구절, 집착하고 저항하라를 떠올리는 것도 좋다. 자신의 노력에 집착하고 온갖 부정적인 요소에 굴복하지 않도록 저항하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당황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이 게임에서 당신을 탈락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싸움은 어차피 장기적이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뛸 걸 아는 선수는 시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는 자신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안다. 따라서 모든 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일시적인 정체 때문에 낙담할 필요도 없다. 기나긴 여정을 따르다 보면 가끔 험난한 길이 나올 때도 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각오해야 한다. 새로운 길이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할 순 없다.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뽑기 위해서는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이 읽고 나서 딱 마음이 좀 울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힘든 상황이 오면은 저는 약간 기질적인 측면에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 TCI라든가 기질 검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오늘 내로 해결했으면 좋겠어. 내일 내로 해결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관계에서 다투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약간 조급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장기전이고 삶도 장기전이라면 내가 하루 이틀 간에 아웅다웅하는 마음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게임에서 내 자신을 탈락시키지만 않는다면 이 게임에서 승자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갈 길을 좀 킵고잉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장이 제가 오늘 위로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위로가 되고 좀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아파가 말했던 거 이 돌파력, 힘든 장애물을 어떻게 치고 가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결국의 관점은 수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용 전념 치료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수용, 내 현재를 수용하고 그리고 전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전념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삶이 나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 좀 어떠세요? 중요하죠. 수용, 긍정. 긍정에서도 사실 수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이거 수용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애물을 돌파하는 3단계를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가 인식 단계의 원칙인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인가예요. 사실 인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퍼셉션, 바라보는 것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방식인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딱
내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최악이야. 정말 힘들어. 미치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이게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퍼셉션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이 돌파할 때 그 생각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행동 단계의 원칙인데 신중하되 과감하게 나아가랍니다. 사실 사람들이 행동할 때는요 올바른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죠. 올바른 방향성 있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식했을 때 신중하지만 굉장히 장애물을 헤쳐나가면서 과감하게 그것을 추진하는 게 돌파력의 두 번째 단계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의지 단계의 원칙인데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면의 힘이죠. 결국 우리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 내면의 힘입니다. 내 무기인 건데 우리 예전에 그 그릇에서 얘기했던 내적인 동기부여처럼 내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온전히 이것을 내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해나가는 행동하는 힘. 이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을 이어보려면 좀 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인식을 잘하고 거기에서 인식을 잘한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신중하게 과감하게 행동하고 세 번째는 내면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자. 이렇게 되게 뻔한 내용 같지만 사실 이 뻔한 내용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경에 처해 있거나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한번 이 힘을 기르는 능력을 가져가시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요 라이언 홀리데이가 기저에 깔려 있는 이제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에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겸손하게 얘기를 해도 결국 내 자신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너무나 소중한 거고. 근데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참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요? 나는 참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에고를. 그래서 내 자신이 되게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것이 되게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인생 속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이제 벌어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돌파할 때 여러 가지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지. 뭐 아까 수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 많잖아요. 뭐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야,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다가오지? 또는 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꼭 내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상황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또 중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나의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중첩이 되니까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되게 부정적인 행동으로, 충동적인 행동이 나오겠죠. 그거는 결국 그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조금 넓은 마음으로 좀 수용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경험 속에서도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저는 그게 더 현명한 그런 게 아닐까. 그 질문이 있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중에서 그러면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뭐 특별한데 이런 생각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나는 되게 하찮고 나는 별게 능력이 없고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이건 어때요? 이런 말은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이게 겸손인가요? 나는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뭐가 성과가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요?
네? 전 못 봤는데 그런 사람. 제가 그런 그래요? 네, 이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아주 궁금해서 정말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본인을 속이고 계신 거예요. 네.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니시고. 이경철 대표님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니시고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내면에서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건 이제 그렇지 않은 때가 많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마틴 셀리그만이 말하는 긍정 심리학에서 네. 내가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라이언 홀리데이가 말하는 이 자아는 여기서 말하는 이병훈 소장이 말한 거는 자만심과 자아도취의 에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났어. 이 세상 내 중심대로 흘러가고 온 우주의 만물이 나를 향해 있어라고 하는 이 에고가 위험하다. 이런 에고가 위험한 거고 건강한 에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에고는 어떤 에고예요? 그 에고도 건강하진 않은 에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되지? 뭐 이런 거? 별 건강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한 내가 별로 능력이 없는데 잘 되지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애착 이론에서 보면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낮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은 높은데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거죠. 그럼 결국엔 세상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나에 대한 믿음도 깨질 테니까 이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에고가 말하는 거 자아도취라든가 이런 허망은 어찌 보면은 내가 나에 대한 에고를 과대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 에고는 위험한 에고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지행동 치료야 인지행동 치료가 스토아파에서 왔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용 전념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스토아가 말한 인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왜곡 중에서 자기화라고 하거든요. 개인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조차가 다 왜곡된 생각이라고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돌파력 책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서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오랜만에 오자톡 한번 해볼까요? 오자톡? 네, 좋습니다. 네, 유경철 대표님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돌파력 최고. 왜 웃어요? 지난번에 비슷한 맥락 있잖아요. 아니 심플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심플 좋아요. 돌파력. 예, 이게 난데 이분이 이 책 제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돌파력. 이것만 들어도 책을 막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난 돌파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돌파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책 제목을 잘 지어야겠다. 예, 당신이 변하지 않으니 퇴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설마 했어요. 그 책. 그 책에서 설마. 네. 이렇게 돌파력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좋네요. 장명하셨어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훈 소장님. 네. 저는 오자톡 하기 전에 그 라이언 홀리데이가 그 쓴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당신에게 위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본인이 하는 말처럼 되게 소박하고 평온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역시 나름의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만들을 결코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문구가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돌파력에서는 오자턱은 1위 1비 마. 네, 이게 좋네요. 1위 2비 마. 좋습니다. 저도 하면 이 책의 211페이지 두 문장 읽고 오자톡 같이 내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혹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고 싶은가? 네. 만약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요. 저는 오자톡 자신만의 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네. 영혼 있으신 거죠? 지금 핸드폰 딴 거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계시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왜 두 분이서 지금 쌍으로 지금 저를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마무리할게요. 웃기요. 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